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이에요. 자, XRP 코인이 계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이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죠. 자, 어떻게 움직일지 한 번 더 체크해 볼 거고요. 어떠한 소식이 또 들려왔는지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링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 정보방에서는 정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모두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정보 다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고 또 대응하시는데 상당히 필요하실 거다라고 말씀 꼭 드리겠고, 또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것 또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또 제가 드리는 정보랑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XRP 보겠습니다. XRP 현재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2,897원을 찍었고 저가는 2,848원입니다. 지금은 2,861원, 0.97. 계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이제는 종가를 봐야죠. 종가를 여기로 올라와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대처하는 방향을 또 만들어내야죠. 지금은 이 기각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컸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까지도 안 받쳐주고 있어요. 시장 비트코인도 눌려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거래대금도 안 나오죠. 안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 이 XRP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기각이 컸고, 그 다음에 시장의 영향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소식이 또 들어왔을까요? 좀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리플 대 SEC 법정 변호사 토레스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 포괄적인 생각을 공유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자, 이 프레드 리스폴리 유명하죠, 이 변호사. 여기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여기 리플과의 장기간에 걸친 법적 다툼에 대해서 이 아넬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근 판결에 상세하고 생각을 또 공유했어요. 분석도 해보고, 저 역시도 분석을 전 시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여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자, 토레스의 판결 수수께끼 같은 부정이죠.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가 최근에 리플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낮추고, 또 향후 기관의 XRP 판매에 대한 제한하는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리플과 SEC의 공동 신청을 기각을 시켰어요. 또 리스폴리에 따르면 이 법원은요, 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의 지속적인 리더십 전환과 또 여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서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유연한 사법적 대응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SEC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SEC의 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니까 이 법적으로도 이 토레스 판사도 그렇게 해결해 주리라, 승인해 주리라 봤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토레스 판사 이것을 완전히 거부를 했고, 리스폴리는 두 가지 가능한 이유를 좀 들어봤습니다. 판사가 당사자들 간의 격렬한 소송으로 4년 이상 보낸 후에 좌절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 새 행정부에 대해서 정치적 편견을 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후자에 대해서는 확연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 토레스 판사는 누가 임명했냐면 오바마가 임명을 했어요. 오바마가 임명을 했고, 그 오바마는 또 바이든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트럼프의 정책에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화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고, 자, 정치적인 동기의 판결이 또 연방사법부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또 지적하고 있었고요. 또 토레스 판사의 향후 판결이 면밀히 따를 것을 또 봤어요. 이게 지금 이 리스폴리가 올린 부분이고, 또 이 필란 변호사까지도 이런 부분을 올린 부분인데, 여기에 리플과 SEC 놓친 기회라고 나와 있는데, 리스폴리가 가장 날카로운 표현이 뭐냐면 그 동의안이 얼마나 형편없이 제시되었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안이 뭐 그냥 대충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판결문의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토레스 판사가 SEC의 리플의 행동을 터무니없고 무모하고 위험하다라고 묘사를 한 이전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이거는 또 리플이 이 이야기에 큰 변화 없이 관용을 베풀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 거예요. 또 리스폴리가 이 동의안에는
SEC의 위원들의 서명된 선언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 SEC의 이전 입장에 결함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또 만약에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장이나 폴 래킨스 SEC 의장이 이 게리 겐슬러의 전 위원장이 있죠. 이 게리 겐슬러가 이 집행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이것은 또 법원의 견해를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 이 사람들이 이 폴 래킨스나 피어스 위원장이 좀 조용했다는 얘기죠. 내부에서 SEC 내부에서 심지어 새로운 리더십하에 과거의 실수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신호라고 좀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조율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노골적인 거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고 업데이트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동의안의 무산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 리스폴리는 짚어냈고요. 이 리스폴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시스템적 문제, 뭐 즉 진보나 이 공정성에 훼손하는 일일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관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본능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또 가능한 정착 경로를 보면 이러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리스폴리는 이 사건이 최종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리플과 SEC가 결국 항소를 조용히 해결할 거고, 그러니까 이 토레스 판사도 항소를 먼저 해결하라고 했어요. 해결하고 와라 이런 부분이 그래서 5천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는 한편에 또 토레스 판사의 이 핵심 판결이 그대로 둘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또 이 XRP가 유통시장에 판매되는 여기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는 결정이 또 유효할 것이고 또 이것은 영구적인 금지 명령은 대체적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이라는 게 이 금지 명령이라는 게 SEC가 이제 여기에 태클만 안 걸면 이것은 유지가 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지켜봐야 하는 게 맞고요. 또 SEC가 이전에 항소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리스폴리는 리플의 항소 브리핑에 응답하지 않는 등의 또 이 리플에게는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항소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SEC 입장이 이제 확고하게 딱 확실히 결정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이 금지 명령에 대해 이해를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금지 명령. XRP의 보유자는 주요 관심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리플의 XRP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이었어요. 이 리스폴리가 SEC에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한 이 금지 명령은 실질적으로 무게를 거의 갖지 못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SEC가 이걸 태클을 걸지 않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클을 걸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 토레스 판사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요. 또 어떤 집행도 별도의 신청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금지 명령이 유통시장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또 잠재적인 SRP ETF 승인에도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ETF의 승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또 리스폴리가 또한 대체로 다뤄지지 않는 법적 쟁점 또 여기에 SEC의 금지 명령에 의해서 생성된 제한에 무효하기 위한 또 면제를 발행할 수 있는지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어, 아직은 이 SEC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이 사용될지는 뭐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이 SEC가 태클 걸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리플의 운영의 변화를 좀 보면 좋고요. 이게 스튜어트 알데르티 바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죠. 여기에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자, 과거 형태에서 역사적인 기관의 매각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언어의 변화였고 또 이게 이 리플이 토레스판사에 정한 법적 경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 관행을 조정했다는 전략의 신호로 지금 해석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언어 변화가 한 글자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변화가 이 리플과 SE 사이의 무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회사는 또 현재 이 규제 기대치에 부합하는 방식의 기관 판매를 계속할 것이고 또 SC는 적어도 현재 리더십하에서는 추가적인 집행을 추가하지 않는 것기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SEC가 지금 현재로서는 리플한테는 이 기관에 판매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태클을 걸지 않겠다라는 무언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XRP와의 SEC의 이 법적 문제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죠. 이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판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소식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기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좀 이게 뉴스도 보면 XRP에 5달러가 갈 수 있는 가능성, 폭발로 로딩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이런 뉴스도 발표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이유가 뭘까요? 보면 자, 4개월 동안 2달러에서 2.60달러 상당히 실망스러운 횡보세를 보였던 XRP가 이제는 결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런 낙가적인 펀더멘탈도 급증하는 기관의 투자 관심, 또 주요 기술 패턴의 이 합류로 인해서 트레이더들은 5달러에서 14달러까지도 더 높은 목표가를 주시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면서 첫 번째는 리플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요즘에 가장 핫했던 좀 지났지만 바로 히든로드 인수죠. 프라임 브로커리지 히든로드 인수 12억 5천만 달러 인수한 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움직임이 기관을 위한 주요 유동성 허브가 되고자 하는 리플의 야망을 더욱더 강화시켰고, 또 더욱 주목할 만한 게 곧 출시될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히든노드의 서비스에 직접 통합하면서 생태계의 유틸리티를 XRP 인프라에 직접 연결하는 리플의 계획인 거죠. 특히 이 데이비드 슈어츠 CTO죠. 이 사람이 M&A 파이프라인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또 여긴 지금 초기 단계부터 후기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잠재적인 인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인수합병을 하면서 몸집을 키워내겠다라는 리플의 이 부분, 그리고 또 이게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 여기에 또 현재 웜홀과 같은, 어제 웜홀이 뜨끈뜨끈했죠. 이런 부분, 웜홀과 같은 통합에 대한 리플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 XRP 원장을 크로스체인 디파이의 강자로 바꾸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특히 프로그래밍 기능, 또 새로운 대출 프로토콜에 관련된 XRP 원장의 향후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의 진화를 반영하고 네이티브 디파이 사용 사례를 토대로 마련하는 부분,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사이드 체인 출시가 곧 앞두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당연히 리플이 상승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고, 여기에 또 CME죠. CME 선물 거래량이 기관 투자자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고, 5월 19일이었습니다. 5월 19일에 출시한 이래 5억 4,280만 달러 거래량을 기록했고, 첫날에만 거래액이 1,930만 달러로 달했고, 15개 기업과 4개의 주요 소매 플랫폼에 걸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내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참가자 거의 절반이 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더들 이 글로벌 욕심의 핵심의 신호다라고 짚어줬고, 또 CME 그룹이 XRP 선물의 출시가 시장에 상당한 관심과 또 광범위한 참여를 빠르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지금 강력한 지금 CME에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이런 높은 파생 상품 거래량이 종종 현물 가격 움직임을 선행하면서, 또 특히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동반될 때 더욱더 그러한데, 현물 ETF도 곧 출시가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기대가 큰 문이다. 여기 또 폴리마켓 배팅 배당률이 연말 전까지 승인 확률이 76%, 지금 한간에서는 90% 이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현물 ETF 출시와 함께는 리플이 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ETF 승인 자체가 기관의 할당자로부터 새로운 흐름을 열어줄 것이고, 또 이게 또 다수가 ETF 레포에 포장될 때까지 암호화폐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 지금 ETF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여기에 또 클래식한 강세 돌파를 위한 기술적 요소라고 보는데, 지금 이 XRP가 최근 0.618 피보나치 수준에서 2.2달러까지도 지금 계속 반등을 했고, 이게 종종 새로운 상승 구간에 선행하는 교과서적인 되돌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각으로 인한, 그리고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이게 좀 눌림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곧바로 이 전환이 되면 완벽한 반등으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5달러, 주기적으로는 20에서 3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 에그라도 크립토가 피보나치 확장이 8달러에서 27달러 사이에 목표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게 강세 대칭 삼각 패턴을 가리키고 있다라면서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보수적으로 말해도 546% 상승한 14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리플이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또 기관 자금이 CME 선물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고, 또 여기에 낙관적인 기술적 요소까지 모두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이런 돌파구를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냐? 바로 이 법적으로서의 이게 해결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해결은 토레스 판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항소 있죠. 이 항소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취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차 신청하게 되면 이제는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면 좋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말씀드렸던 ETF 그리고 또 IPO까지 준비합니다. IPO까지 법적으로 종료가 되면 IPO까지도 실행하겠다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리플은 더욱더 큰 움직임,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를 그리고 계속 눌림이 당할 때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여기 이용하면서 여기를 잘만 잡고 가도 충분히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 XRP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보는 정말 중요하고 정보방은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으시면 되는데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죠.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시드머니죠. 시드머니 확보를 무조건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렇게 눌렸다 가죠. 이렇게 나갑니다.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공략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드머니,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여기에 단가가 낮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당연히 수익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잡아드릴 건데 꼭 제가 드리는 정보 이거대로만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드리는 이 타점을 잡아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에 여러분 판단하에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어차피 어떻게 하시든 제가 다 잡아드리긴 잡아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비중과 구간만이라도 정보 꼭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는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지금 보고 계시다면 모바일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시다면 PC 참여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 꼭 드리고요. 이런 정보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그러니까 금전 요구 이런 거 또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 또는 시장이 이렇게 눌리면 같이 대응해야죠. 같이 대응까지도 제가 다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